안녕하십니까. 내 꿈을 펼쳐라의 최대현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우리 내 꿈을 펼쳐라 도전자들도 매일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변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끼가 낄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도전의 주인공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내 꿈을 펼쳐라 8번째 도전 과제는 수상안전요원입니다.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시작하는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시죠. 내 꿈을 펼쳐라 8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수상인명구조원.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지원자는 모두 65명이다. 본인의 건강과 체력도 자격 요건 가운데 한 가지. 그래서 혈압과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건강 확인서도 지원 서류 중 하나. 그래서 일단 지원자 전원에게 실기 테스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뜨거운 태양의 계절인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강으로 바다로 물놀이 즐기는 사람들 늘어만 가고 그들 곁에는 목숨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의 수호천사 수상인명구조원. 물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필요한 직업인데 특히 수상 레저시설에 수상인명구조원을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든든한 생명줄이 돼주고 있는 수상인명구조원.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을 받으면 래프팅 가이드나 실내 수영장에서 아니면 실외 수영장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영 강사들에게도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의 필요성은 예외가 아닌데 수영 강사 경력 8년차인 김영순 씨. 보다 업그레이드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이라고 말한다. 구조법에 관계되는 다양한 영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수영에 접하는 분들에게 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보람과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진 수상인명구조원.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필수 강습 시간만 50시간, 매일 5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구조에 필요한 영법을 배우는 것은 기본.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법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 운반법에는 인명구조 시 안전하게 물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포함된다. 마지막 교육 과정은 장비를 이용한 구조법. 튜브와 캔 같은 장비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교육 과정을 마친 이들에게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았으니 바로 실기 70%, 필기 30%로 구성되는 자격 검정 시험. 실기 시험엔 가라앉은 사람을 운반하고 구조하는 법부터 물에 들어가는 법,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까지 포함되고 모든 과목에서 80점이 넘어야 합격! 거기에 응급처치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도 통과해야 하고 입영과 자명도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뭐니 해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강한 체력과 지구력. 눈물 콧물 쏙 빼는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팀을 선발하고 실기 테스트가 펼쳐질 실내 수영장. 이번 도전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발급기관인 적십자가 나섰다. 일단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인 수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두 번째 관문이야말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 서경원 14번 이훈이. 오늘의 시험까지가 만만치 않다. 여기 출발 신호 보내는 선생님 신호에 맞춰서 자유형, 이게 거리가 25m니까 왕복을 하면 50이죠? 예. 왕복 2개씩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너무 무슨 시합하듯이 빨리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최대한 글라이드를 길게 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자유형 100m와 평형 100m 연속 수영 과연 무사히 완주해낼 수 있을 것인가? 쉬거나. 저 1번이요. 너무 떨려요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다들 운동 잘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한다. 물을 먹어도. 대학생부터 30대 가장까지 각양각색의 도전자들. 잘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실망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도전자들이 얼굴을 알아보는 이가 있었으니 기회가 안 돼갖고 그냥 여기 신청했어요. 반가워요. 팬이에요. 네. 그녀 이름은 배서현. 아니라고 핑수영. 3.5kg의 핀을 발에 끼고 하는 핀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50여 개의 한국 신기록을 갱신하고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핀수영의 아시아 최강자. 하지만 지금 이곳에선 그녀 역시 65명의 도전자들 중 한 사람일 뿐. 운명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보다 정확한 영법 진단과 촬영을 위해 전문적인 수중 촬영팀이 동원됐다. 자, 시작합시다. 드디어 첫 번째 도전자들이 나란히 물속으로 들어섰다. 네. 힘차게 수영을 시작하는 도전자들. 200m 수영을 위해선 정확한 영법과 호흡 조절 그리고 끝까지 동작이 흐트러지지 않는 지구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단 체력 배분에 실패하면 200m는 그야말로 가도 끝없는 먼 길 몇 바퀴 만에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중간에 줄을 잡고 멈추는 일은 다반사.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저기서 거친 숨 몰아쉬는 도전자들이 늘어만 가는데 가호흡을 하니까 지금 제대로 수영 못하는 거야. 죄송해요. 천천히 다시. 심장이 멎을 것 같네. 전문적으로 수영 강습을 받은 이들이 아닌 일반인 대상이다 보니 기록은 이상을 밑돌고 있었다. 원래 순환전 저희가 할 때는 4분에서 4분 30초에 보통 끊거든요. 지금 전혀 못 미쳐요. 비록 수영 능력은 뒤처져도 열정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도전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실력이 안 되면 오기로 승부하라. 하지만 포기하는 이도 많았다. 안 할래요. 근데 제가 하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남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테스트를 시작하게 했는데 두 바퀴 남겨놓고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버린 도전자. 애들한테 일단 큰딸한테도 미안하고요. 더 잘하는 모습, 뭐 요즘에 경기도 어려우니까 아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중 기회를 한번 다시 또 다짐하겠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을 어쩌리. 갑자기 무리한 수영을 하다 보니 테스트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어깨에 쥐가 난 것. 나올 거야. 더 이상 수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테스트는 즉시 중단된다.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건데 억울하죠. 오랜만에 했어요, 그리고 너 나만 만만하게 만나봐요. 워낙에 물을 좋아해서 달고 자격증도 있고 해가지고 발표가 아주 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수영 실력만 믿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수상 임명 구정원 자격증. 일단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끝없는 노력이 먼저다. 그렇게 200m를 완주한 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아, 제가 1등이에요? 공부는 꼴등해도 이건 1등하네요, 그래도. 다 했죠? 완주 하셨어요? 했죠? 네. 아까 처음에 하는 거 봤는데 막 잘할 것 같은 사람 떨어지길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돼갖고 너무 좋아요. 드디어 실기 테스트가 모두 끝났다. 실기 테스트의 통과 기준은 200m 수영을 모두 완주해야 하는 것. 중도 포기자는 전원 탈락이다. 결국 65명의 도전자들 중 남은 이는 총 33명. 그 다음 세 번째 관문은 면접이다. 보통 수상임명 구정은 자격 검정에서는 하지 않는 시험 방법으로 이번 프로젝트만의 특별 코스다. 자격증에 도전하는 지원자들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기 위한 것인데
또 제가 이번에 소방 공무원 구조 쪽을 시험 보는데 아무래도 또 배워놓으면은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나중에 그 소방 공무원 구조 쪽으로 갔을 때 무언가 하나에 또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진짜 생각할 여유 없이 곧바로 뛰어들어서 한 생명과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꿈이고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수영을 했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상 마음에 담아놨다가 언젠간 해야지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누나 셋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좀 강인한 뭐 이렇게 남자담이 좀 부족한데요. 이번을 통해서 좀 나태해진 저희 모두 돌아보고 좀 한계에 부딪혀서 좀 더 좀 적극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번에 도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만을 남겨놓은 상태. 그런 대부분 중간에 매달렸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떤 친구들이 아니면 실기 테스트 합격자들 중에서도 수영 실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아무래도 문제였다. 과연 최종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강사팀의 회의가 길어질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간다. 전체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부족한 수영 실력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보충하기로 결정. 결국 2차 관문을 통과한 33명이 새로운 도전의 주인공이 됐다. 친구 옷까지 2배로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요. 그냥 마냥 좋기만 현재는 좋아요. 너무 이쁘죠. 여자가 더 독하대잖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재용아 엄마 잘할게. 내 꿈을! 테스트를 본 다음 날 바로 수업이 시작됐다. 화장실 갈 때맘 올 때맘이 다르다더니 어제 용기는 다 워드려가고 벌써 오늘 하루가 걱정이 태산이다. 어제는 대게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 빡신 훈련이 어려워. 어떡해나. 그게 걱정하고 왔지 뭐. 그치? 다 쓰셔야 몸살 날 것 같아. 오늘만 버티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만 좀 열심히 해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 동안 집중돼 있는 훈련 프로그램은 총 6주 코스. 도전자들을 위해 최고의 강사진이 모였다.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수상안전강사 회장이자 순영병력의 베테랑 강사인 전태준 씨. 이거 뭐하러? 수상안전강의 부회장이자 국가대표 수구팀 선수이기도 한 이천호 씨. 그리고 수많은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노련한 전문 강사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총출동했어요. 생명구조 교육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장난스럽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론 강사들이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건지러 가는데,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존댓말로 다 일일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교육이 있더라도 절대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니만큼 각오부터 남달라야 할 것이라는 첫 경고. 지금 현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목걸이 하신 분들도 있고 반지 뭐 약간의 액세서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액세서리를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급박한 상황 연출이 필요한 교육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액세서리는 절대 금지. 첫 수업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만큼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힘겨운 도전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부터 실질적인 교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 따라서 교육 강도 및 교육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화이팅 하면서 한 명이 나고자도 없이 열심히 하면은 그 교육은 즐거워지는 거고, 한 명이라도 하기 싫은 모습 그리고 나태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면은 교육은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 레인당 6명씩 해추 모여. 수업의 시작은 언제나 몸풀기 수영으로 시작된다. 자, 자유형부터 400 그리고 자유형 마친 조는 바로 평형 400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실기 테스트에서 200m 수영을 가지고도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던 도전자들에게 첫날 수업 몸풀기가 800m 수영. 하지만 여기서 놀라면 곤란하지. 보통 몸풀기로 2000m에서 3000m를 오가는 정도가 평범한 교육 과정이야.
단을 세운 선생님의 레이더에 하나 둘씩 지친 학생들이 걸려들기 시작하는군. 줄 안 돼! 줄 놓으라고! 출발 안 해! 아무리 지친 모습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선생님.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1시간 정도, 그 정도는 계속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구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옛날 우리 뉴스에서도 흔히 보면은 누구를 구조하다가 나올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체력이 강해야지 체력이 약하면은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수상인명구조원에게 체력은 기본. 남녀의 구분 없이 주어진 거리는 모두 완주해야만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단 1m도 봐주지 않는다. 지금 앉아있다가 뭐 다 통과된 줄 알아? 지금 워밍업 했어, 워밍업. 아니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라고요? 벌어진 이 탐을 새도 없이 또다시 입수다. 자, 1년 준비! 고! 몸풀기 수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두 번째 몸풀기 출발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하기 없저병이었다. 110만, 100, 영법당 100만! 아니 한 가지 영법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판에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의 네 가지 기본 영법을 모두 동원하란 말씀이요? 뭐야! 대형! 그래도 수영은 계속된다 쭉. 봐주는 게 있어야지 사람 목숨 살리는데 이거 이래서 못 구하고 저래서 못 구하고 봐주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수영 실력이 좋은 도전자들에게도 힘든 낭만이었다. 아,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꽤 힘들어요. 호흡곤란, 호흡이 부족합니다. 숨쉬는 배우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가라앉는 몸. 상황이 이쯤 되니 난데없는 개헤엄이 등장하고 아예 줄을 잡고 가는 이도 생겨나는데 어쨌든 목표 거리는 채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는 도전자들. 지금까지 이제 살아생전에 제 나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인명구조원 자격증 딸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군대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최고의 시련이었다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훈련. 과연 누가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인가? 진짜 힘들어요. 계속 꼴찌예요. 늦게 끊는 것 같아. 오전 수영을 마치고 식사 시간은 단 1시간. 수영장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는 도전자들은 간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워야 했다. 나 다음에 밥. 하지만 쉰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죠. 밥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오후에. 토할 때까지 시킨대요. 이제 겨우 3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파스부터 찾은 상수 씨. 이 수영을 하다가 좀 잘 쥐가 나는 편인데 걱정이 돼서 미리미리 좀 예방해. 한편 여자 도전자들은 아예 낮잠 삼매경 조금이라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요. 드디어 오후 수영 시간. 그러면 오후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구조 영법 교육이다. 일반 수영의 기본 영법과 수상인명 구조에서는 영법엔 차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본 배영. 팔은 보통의 배영과 달리 90도 각도로 벌렸다 내려주고 다리는 평영 킥을 사용한다. 하나, 둘, 기본 배영은 직접적으로 익수자를 구조하거나 익수자로부터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 기본적인 구조 영법.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리면 시선 확보가 어렵고 무릎을 앞으로 굽히면 몸이 가라앉게 된다. 중요한 거는 팔과 다리를 한 동작에 같이 밀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선은요, 여러분들이 출발한 쪽을 쳐다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는 글라이딩 동작이 이씨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조를 할 때 지금 이 영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수자를 쳐다보고 가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교육 뒤에는 바로 실전이다. 배영의 변형이라고는 하지만 기본 배영의 동작은 아무래도 낯설기만 한데
수면 밖으로 얼굴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배영의 기본. 하지만 팔다리 동작에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물속 구경하기 일수라니까요. 아니요, 처음 해봐요, 이거는. 네, 잘 안 돼요. 머리가 안 들어져요. 새로운 영법이 어려운 것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파요. 핀 수영은 진짜 단지 근육의 힘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기본 배영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것이 바로 출발점 쳐다보기였다. 나 보란 말이야, 나. 그렇지, 나 봐, 계속. 어디 봐! 여기 봐! 턱을 당겨주는 이유는 만약에 고개를 당기게 되면 힘이 가해져. 그러면 몸이 니은자로 변해. 니은자가 된다. 그러면 물속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저항이 생기지. 근데 턱만을 당겨주면 몸이 전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게 돼. 턱만 당기면 저절로 전방을 보게 된다는 선생님의 노하우. 너나 할 것 없이 턱 당기기 연습에 들어가는데 이중턱이 생겨. 그 이중턱이야말로 기본 배영의 비결이었으니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기본 배영을 하는 도전자들. 비교적 몸의 수평을 유지하면서도 정면을 바라보는데 효과 만점이었다. 기본 배영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숨 돌릴 틈 없는 수영과 긴장의 연속에서 벗어나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에 놀라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근육들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불안한 마음. 앞으로 날들이 걱정돼요. 그 다음 게 진짜 궁금하다. 뭘 시킬까? 그렇다. 기본 배영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날 아침. 오늘의 교육은 인명구조에 쓰이는 영법. 이제 이번에 그 배울 종목은 뭐냐면은 트러젠이라는 겁니다. 익수자가 빠져서 허우적된다든가 가라앉고 있을 때 익수자한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접근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접근 영법이라고 그래요. 자유형의 발 동작에 평형의 다리 동작을 결합한 트러젠은 자유형의 효과를 한층 높이는 영법으로 머리를 든 상태에서 익수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해야 할 때 많이 쓰인단 말이야. 트러젠의 포인트는 팔과 다리 동작 맞추기. 반대팔 갈 때 다시 차주는 거. 요거를 계속 같이 해줘야 돼요. 연습을 할 때. 이제 겨우 기본 영법을 제대로 할 만하다 싶었더니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영법 등장했네요. 하지만 인명구조에서는 이거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일단 물 밖에서 기본 동작 연습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 어째 출발부터 영 심상치 않아? 지상 연습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전 돌입. 익숙한 자유형과 평형 동작이라고 만만하게 맞다가 큰 코 다친단 말이야. 일단 두 영법의 동작이 완벽하게 몸에 익어야 하고 팔과 다리 동작을 연결시키는 노하우가 없으면 그야말로 팔 따로 다리 따로. 그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체력 떨어지기 일수란 말이야.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난간에 부딪힌 도전자들. 아니, 평형킥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번 하고 글라이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라이딩 시간이 없이 쭉쭉 그냥 쫙쫙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킥할 때 너무 힘들어. 하지를 다 움직여야 하니까요. 다 때리니까 좀 힘들긴 많이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명구조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이야.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밀고서 다리를 벌려주면 그만큼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밀과 동시에 다리를 모아줘야 돼. 밀어. 일단은 영법의 요령도 연습하는 걸 우선이야. 헤드업
배시를 할 때 팔이 안 나오는 이유는 너네들이 배시를 끝까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 팔을 놓을 때 바깥쪽으로 찔러거든. 바깥쪽으로 찔러면 그만큼 저항이 생겨. 자기 앞쪽으로 팔을 최대한 길게 갖다 놔. 그다음 어깨 힘은 최대한 빼. 하지만 선 넘어 선이라고 낯선 영법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횡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그쵸?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익수자를 운반할 때 추진력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영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영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법과 다르게 인명구조원들한테는 이 영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조법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인명구조원들의 꽃이라고 얘기도 해요. 드러나 봤나? 형! 도전자들에게는 팔 동작도 다리 동작도 완전히 새로운 영법이야. 수면 밑에 있는 팔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일직선상, 수면 위에 있는 팔을 갖고 체스트 캐리, 가슴잡이라는 영법을 통해서 익수자를 잡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이때 익수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선은 자기가 출발한 지점. 인명구조의 꽃이라 불리는 횡령은 각종 구조 영법과 접근 영법 및 휴식의 도로 쓰이는 만능 해결사다. 몸을 수평으로 세우고 얼굴과 한쪽 귀는 물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팔은 앞뒤로 당기면서 젓는다. 동시에 양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펴면서 강한 추진력을 얻는 것이야. 새로운 영법이니만큼 지상 훈련에서부터 동작을 확실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 동작만 잘 되면 호흡은 단순해서 배우기 쉽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요. 선생님들 인정사정 없는 자세 교정이 시작됐는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앞발은 앞쪽으로, 뒷발은 뒤쪽으로 해서 최대한 크게 벌려서 다시 벌려.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맞추는 것이 요령이었던 트로젤에 비해 횡형은 아예 동작 하나하나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라 크게 돌려줘요. 가령 페달 맞추고 평형킥이 되면 안 돼. 허벅지와 허벅지 이게 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같이. 그렇지. 이번에는 물속으로 자리를 옮겨 2인 1조로 구분 동작 연습에 들어갔다. 처음 인명구조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첫 고비가 된다는 횡형.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게 평형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래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평형킥이 나와요. 근데 횡형킥을 다시 하라 그러면 다른 근육을 사용하고 여태까지 배우지 못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나 어쩌란 말이에요. 배움에 지름길을 얻는 법이잖아요. 일단 다리 동작부터 실전에 들어간다. 길게 밀어, 길게. 앞에 다리가 이렇게 돼야 돼, 세워져야 돼. 올라져야지. 근데 왜 다리가 이렇게 세워지지? 발레하지 마. 이거 수중 발레 아니야. 다리 하나도 제 맘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도전자. 칼길은 까마득하기만 한데 아직 횡형은 그림의 떡이네. 자, 발길이 엇갈려서 딱 소리가 날 정도로 평형이야. 평형 기계 평형. 발 등으로 쳐야 돼. 밑에 다리. 킥판을 놓고 발과 다리 동작을 한꺼번에 맞춰보기 시작하자 그야말로 설상가상. 아니 수영을 하랬지 누가 잠수를 하랬나. 저마다 폼도 가지각색에 영법 중에 더 빠른 스피드를 얻는다는 횡령이 제자리 수영이 되기 일수잖아 이거. 게다가 물 밖에 나와 있어야 하는 얼굴은 발차기 한 번에 물속 구경하기 바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저항을 받으니까 막 물 아래로 가라앉고 물 먹고 이게 제일 사람 구할 때 많이 쓰인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안 돼서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되겠어요. 되게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33명의 도전자들 가운데 최고령의 큰형님인 종원씨. 오늘따라 유난히 선상님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말이랑. 우리 자이형 차던 것처럼 따져야 이렇게 넓어져서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죠. 수영은 남부럽지 않게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낯선 영법에 몸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는 있는데 이 하체가 엎어져 버리면 표면픽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시선이 자기가 어깨 쪽이 가야 내 골반이 똑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도 보인다고. 이럴 때 동료들보다 많게는 20년이나 차이를 느낀다는 종원 씨.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팔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아침 6시 30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원 씨가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곳이 있으니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 운동이 습관처럼 몸에 밴 그도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 수영이 유산소 운동이니까 여기서 또 유산소 운동 바꿔가지고 트레드밀 올라가서 한 50분씩 아침에 50분 하면 한 6kg, 7kg 되거든요. 그 정도씩 아침에 바꿨습니다. 즐겨하던 중량 운동도 전격 중단. 최고령의 하루 종일 수영에 버틸 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뛰고 보자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고 해요. 운동이 전하기 일수자. 수영복을 입으면 폼에 축하는 듯까지 교육세지만 넥타이에 책상을 펴내는 직장한 시대의 사는 수준 다 겪거나 노련한 과장님이여. 먼 고기를 화폐둔 그의 새로운 도전은 요즘 산에서도 떠오르는 화제다. 일단 육주 과정까지 살아남아서 라이센스도 받고 모사과 MT 가면은 다 박정원 다 옆에 절절 따라다녀야 될 것 같은데. 동료들 인사받기 바빠졌다는 종원씨. 평소에 일 처리하고 뭐 책임감도 강해서 잘 하면은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과정 다 맞춰서 자격증도 꼭 따시고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뭐 탈락되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다 되거든요. 일찍 출근하는 네 아내와 얼굴 마주볼 시간은 늘 이때뿐. 하지만 옷 갈아입기 바쁘게 그가 찾은 것은 아내가 아닌 이불이야? 거기서 대놓고 발차기를 한다고? 평형 발차기가 안 되는 관계로 복수를 합니다. 지난 시간 횡령의 충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수영장에 갈 수는 없고요. 밤이면 밤마다 거실에 땅고 개가 일주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람 인명 구하려면 강물에서 진짜 흐르는 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하면 그거 수영장 안에서 물결도 못 견디하면 연습을 이거네 자기야. 그러네. 와 진짜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와 함께 연습도 공부도 함께 해주는 아내. 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말 거봐 수영장에서 사는 남편 때문에 집안일과 다스리기 딸의 시다거리는 모두 아내의 몫이 됐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이 오히려 자랑스럽기만 하고요. 저희 신랑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40대 중년의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또 끝까지 남아서 좀 해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습 중에 가란 말만 안 하면 계속 있을 겁니다. 가라고 할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아짜아짜 우리 신랑 화이팅! 39의 겁없는 도전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려나? 이 근육 잡히고 막 뒤에 막 여기 뒤에 근육 잡히고 열심히 했구나. 오늘 못 일어나기는 이거 누워있어. 나 수요일에 수업 나오고 생활관에서 12시에는 꼭 자자 그래가지고 12시 꼭 자고 병원 갔어요. 갑자기 해가지고 좀 근육이 많이 뭉치고 막 그랬어요. 술 안 먹어 오늘을 위해서 금주. 영광의 상처가 남긴 했지만 술의 한계에서 한 걸음 나아간 도전자들. 이제 몸풀기 수영보다 익숙해졌다. 그런데
지난 수업이 남긴 흔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33명의 도전자들 중 3명이 중독 포기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제 서서히 진짜 인명구조원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루하루 자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 과제. 영법 과정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구조법 교육이다. 입수법은 뭐예요? 그죠? 물에 들어가는 거, 입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입수법에는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리 벌려 들어가기. 물에 빠지면 이 사람을 놓쳐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손이랑 발을 이용해서 저항을 줘야겠죠.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철퍼덕 떨어지죠. 떨어지는 순간 이게 다리예요. 물에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면 짜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살짝 뜨겠죠. 입수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는 다리 벌려 들어가기. 입수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전방에 입수발견! 백문이 불여일견. 보기엔 간단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그리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게요. 왜 뛰어들 때 왜 눈을 감는 거야? 어? 눈 감으면 입수자 보여 안 보여? 어? 눈 떠! 어? 눈 감고서 무슨 입수자를 구해? 인명구조는 물에 뛰어드는 법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입수법의 포인트는 절대 머리가 물속에 잠기면 안 된다는 것. 자세는 다 전방에 입수자 발견해! 들어갈 때는 왜 세워? 이리로 들어가세.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말래. 이렇게 들이대. 어깨는 움츠리고 고개는 들고. 머리가 담겨지니까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리도 안 돼, 다리도. 네, 잘 안 돼. 생각처럼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 1차 연습에서 줄줄이 실패를 거듭하는 도전자들 가운데 우와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나 성공한 것 같아. 손 들어봐요. 서로 실실 눈치만 보는 도전자들. 딱 한 사람 성공했어. 누굴까?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20살 평범한 대학생 우홍씨. 너무 좋아요. 잘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자기가 최대한 저항을 많이 받게 해야 돼. 가슴으로. 그걸 딱 보면 가슴이 좀 빨그스레하다. 그 다음에 허벅지가 좀 불그레하다. 그게 맞는 거야. 멀쩡하다 그러면 일단 뭔가 잘못돼 있다. 익수자의 위치 확보를 위해 구조자는 물의 저항을 최대한 몸으로 버텨내야 한다. 입수 시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한 번 입수할 때마다 온 몸은 그야말로 얻어맞은 자국투성이. 들어갈 때 안 아픈데 나와보면 여기 빨개져 있어요. 아파도 성공만 하면 좋겠다고요. 다리 벌려 들어가기 위해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입수법이 있다. 몸을 수직 상태로 유지한 채 입수하는 다리 모아 들어가기와 입수 위치가 높을 경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리를 굽히는 다리 굽혀 들어가기. 그리고 조심 들어가기는 익수자가 부상을 당해 수면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야 할 때 적법한 방법이다. 물의 깊이가 깊고 보다 멀리 가야 할 경우에는 입수 후 바로 영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머리 먼저 들어가기가 있다. 전방에 입수자 발견! 모든 입수법을 고루 배운 후 입수 동작과 연결되는 영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익수자의 위치 확보. 따라서 머리를 든 상태로 수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통의 자유형과 평형에서 모든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짧고 빠르게 반복해주는 것이 관건. 그만큼 2배로 힘이 드는 영법인 것이다. 누가 입수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본인이 빠졌잖아. 더 빨리 쳐야죠. 아, 가라앉는다. 가라앉아. 가라앉아. 아. 입수에 이어 반복되는 헤드업 수영. 25m의 거리를 왕복한 것이 벌써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다. 그동안 도전자들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직 수업은 한참이나 남았건만 잠시도 쉴 틈 없는 강행군에 제대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도전자들. 이젠 물로 배를 채우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1리터 먹었을 것 같아. 네, 힘들어요. 무릎 아파요. 이제 점차 이제 세지기 시작한대요. 강도가 방에 익수자 발견. 원위치. 익수자 발견이라고 여러분들이 왜 소리 질러?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죠? 내가 발견하고 들어간다는 걸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인데 옆에 있는 사람 들은 사람 한 명도 여기 들리지도 않아. 익수자 발 외치는 것은 부대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 할 동작 하나에도 접목과 힘을 다해야 할 정도 됐지만 그래도 수영은 계속되고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왜 울어? 이게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서핑을 잘 때 킥이 지금 잘 못 돼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지난 시간부터 진도를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던 정인 씨 결국 선생님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그렇지. 자, 짜증나서요. 안 되니까. 전체 입수. 아유, 이번에는 또 뭔 일을 시키시냐고요? 긴장한 도전자들에게 내려진 새로운 특명. 선착순 맨 먼저 도착한 분은 휴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조별 평영킥 단체 시합. 자체 없어요. 힘으로 하면 돼요. 저도 평원 발차기요? 다 평원 발차기 앞에 평원. 인명구조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평영킥을 연습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작전이었는데 금쪽 같은 휴식이 상품으로 걸려있으니 2판 4판이다. 남은 힘을 다해 무조건 전진이다.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뭐든 1등 하면 좋잖아요. 계속 못 한다고 욕먹었는데 이번에 잘했으니까 1등 했으니까. 발차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발차기를 못 하고 날 놀리면 나는 남자들이 힘을 못 써 왜? 그 지휘도람에 땀을 가야 된대. 가고 누구는 자고 누구는 접고. 남은 인들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나름대로 전략을 동원해보는 도전자들. 똥심을 가려서 하세요. 이 시합의 승부수는 한 몸처럼 움직여서 추진력을 모으는 데 있다. 다시 한번 휴식을 향해 앞으로 올라오세요. 진짜 빨리. 네, 저 인간 승리했어. 여자만 나오세요. 다 운동인데. 다 팀워크. 몇 번의 도전 기회에서조차 밀려난 팀은 결국 평영킥 개인전까지 치러야 했다. 그렇게 교재 속의 진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웠던 하루. 그리고 조금 옆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같이 좀 같은 기수 도와주고 한번 불합격이 되든 합격이 되든 뭐를 하나 마무리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알았어요? 가장 힘들 때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는 건 수영 실력도 뛰어난 체력도 아닌 같은 길을 가는 한 마음인 것이다. 솔직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즐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어도 그냥 할만한 좀 할 수 있는 거. 오늘 3분 빠지셨는데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같이 하면은 그렇게 힘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 명 빠져버리면 힘든데 이번에 갈 것 같아. 30명 다 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